안녕하십니까. 네, 철강 담당하고 있는 박승봉입니다. 네, 오늘은 실적 시즌이 한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업체들 실적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업황 분위기나 아니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테이블 중간쯤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4분기 실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로사들은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 포스코 같은 경우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보면은 한 55% 정도 증익이 된 8,600억 정도, 연결 기준으로 8,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3분기랑 비교를 해봐도 거의 한 2,000억 정도가 증익이 됐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별도 영업이익 늘어난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매 가격을 4분기 때 좀 인상을 하면서 이게 스프레드 확대로 반영이 되면서 이익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제철도 비슷합니다. 현대제철도 지금 4분기 영업이익 550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고, 그리고 3분기랑 비교를 해봐도 300억대에서 이제 500억 중반대로 늘어났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제품 가격을 조금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그게 이제 스프레드 확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려사들의 그 영업이익 증가 추이는 1분기도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1분기에는 연결로 1조 넘어서 한 1조 1,000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연말까지 철강의 원재료인 대표적으로 철광석 가격이 급등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판매 가격으로 더 추가로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게 회사의 강력한 입장이기 때문에, 뭐 열연이든 냉연이든 이런 웬만한 제품 가격들을 올해 1월달부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열연 같은 경우는 3월까지도 지금 인상을 추가로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폭의 ASP가 발생을 하면서 스프레드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도 2분기 한 1,000억대까지 이익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판재료 쪽 공격적인 가격 인상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봉연강 같은 경우는 지금 스크랩 가격이 세게 올라왔는데, 스크랩 가격이 올라오는 것만큼 판매 가격 인상에는 조금 실패를 하면서 봉연강은 수익성이 조금 악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아연인데요. 고려아연 영업이익 한 2,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가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50% 정도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 2,500억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부정적인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대신에 이제 금속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 아연하고 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하고 은 가격도 3분기 대비 4분기 평균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환율 떨어진 거와 그 다음에 아연 스파티시가 많이 떨어진 부분도 부정적이었는데요. 근데 금속 가격 오르고 판매량 증가하는 게 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2,700억 정도까지도 영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저희는 작년 동기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250% 정도 증익될 걸로 보고 있고, 4분기 컨센서스가 530억인데 저희는 한 600억 가까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풍산도 생각보다는 좀 잘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뭐니 해도 구리, 그러니까 돈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고요. 뭐 최근에 8,000불까지도 찍었던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4분기 구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뭐 저희가 생각하는 실적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실적이 이미 이제 지난주에 다 발표가 됐고요. 뭐 크게 노이즈 있는 업체는 별로 없는데,
저희가 좀 중소형주 중에 좋게 말씀드리는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은 상당히 안 나왔죠. 안 나온 이유는 4분기 원달러 환율이 워낙 많이 떨어지면서 수출을 본격적으로 많이 늘리겠다라는 타이밍에서 환율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좀 되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라든지 이런 그 고루 업체들이 여름 가격을 인상을 시킨 반면에 강간 가격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져서 실적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1분기는 다시 뭐 거의 정상화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수 가격도 공격적으로 인상을 할 거고,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내수 가격이 워낙 많이 폭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율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국 철강 내수 가격입니다. 거의 작년 하반기 때 많이 올랐다가 한 12월 20일을 고점으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죠. 고정이 좀 나왔고, 다행히도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는 좀 하락이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세가 좀 중단이 됐는데, 뭐 연말에 이게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빠진 거는 아무래도 그 날씨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적으로 한파가 워낙 심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연말에 이제 허베이성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진자들까지 좀 발생을 하면서 철강을 필요로 하는 전방 산업들, 특히 이제 철근이라든지 이런 쪽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감소했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별로 다 보면 뭐 열연, 냉연, 뭐 후판, 철근 중에 최근에 재고가 좀 많이 늘어난 게 거의 철근만 재고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아무래도 그 날씨 이슈가 컸다. 그러니까 그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쪽 이쪽 작업이 제대로 못했던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춘절이 끝나고 날씨가 좀 풀어지게 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가격이 상승세가 이제 구조적으로 꺾였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보면은 뭐 지금 뭐 전 국가들이 다 올라갔죠. 뭐 미국, 유럽 할 것 다 올라갔는데, 특히나 미국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조금 더 올라서 지금은 거의 1200불 가까이 좀 올랐고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숫자입니다. 미국은 뭐 거의 지금 분위기로는 일부 자동차 소재로 쓰이는 철강 제품의 쇼티지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워낙 세게 올라가고 있고, 이게 한동안 미국 내수 가격을 좀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전 세계 가격도 좀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고점일 때는 거의 톤당 170불 중반대, 뭐 이렇게 180불까지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와서 지금은 150불대, 그러니까 160불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170불, 180불대 철강석 가격은 너무 오버슈팅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던 거고요. 올해 철강석 가격을 끌어놓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가 브라질의 공급 정상화입니다. 발레 같은 경우가 2019년도 1분기 그리고 2020년도 1분기, 그러니까 2년 연속 그 1분기에 대규모 공급 차질 이슈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는 코로나죠. 그 다음에 19년도는 이제 강미댐 붕괴 사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들 때문에 1분기 때 생산을 제대로 못했던 게 거의 연간으로 놓고 보면 물량을 많이 끌어내리는, 수출 물량을 많이 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메이크업을 하겠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작년 대비 뭐 생산량을 10% 가까이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발레의 현재로서 계획입니다. 물론 또 이제 날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폭우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질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코로나만 어느 정도 잡힌다고 가정을 해보면 충분히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단 철강석 공급은, 철강석 가격은 당연히 네거티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철강석 생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조강 생산량이 2015년도 바닥 찍고 16년도, 그 다음에 17년도, 18년도, 19년도
그리고 20년도까지도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뭐 5년 연속으로 좀 증가를 했고요. 중국이 2016년도 초에 철강 산업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생산 설비를 감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정부에서는 한 1억 5천만 톤 정도 설비가 성공적으로 폐쇄가 됐다라고 좀 자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는 구조죠. 물론 좀 다행인 점은 증가율은 확실히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 뭐 10 몇 프로씩 이상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 2020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5% 정도로 증가율이 좀 많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숫자로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는 게, 중국은 원칙적으로 정부 허가 없이는 설비를 증설할 수가 없습니다. 설비 증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만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설비를 없애고 새로운 설비를 교체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치환 설비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치환 설비는 가능한데, 근데 이게 그 대기 오염 그 정도에 따라서 일부 지역은 이 노후 설비와 새로운 설비 1대1 치환을 허락을 해주지만, 어떤 지역은 새로운 설비 1을 들어오려면 노후 설비를 1.5를 없애야지 이거를 받아주는 지역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비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나가는 설비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미 최근에 206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철강 산업도 공급량을 좀 조절을 하려는 움직임을 아마 올해부터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은 생산량은 저희는 거의 뭐 로우 싱글 정도로 늘어나지 않겠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철강 자체 수급에도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반대로 철강석 입장에서는 철강석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레는 공급을 늘리는데 중국은 철강석 공급을 증가율이 이제 둔화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만큼 철강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레벨의 철강석 가격도 올해 유지되기는 어렵다. 그 연말로 갈수록 점점점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중국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판재료 가격이 연말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1월달, 2월달 가격 인상을 이미 발표를 한 상황에서 3월에도 가격을 올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유통 가격은 한동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 쪽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올해 뭐 철강 가격만 작년에 오른 게 아니고 웬만한 산업용 금속 가격도 다 많이 올랐습니다. 아연 가격도 거의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3,000불 가까이 올랐었고요. 뭐 지금은 조금 조정받아서 2,000불 후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근데 문제는 아연을 재련하는 고려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TC, 그러니까 아연 재련 수수료죠. 재련 수수료가 2020년도 초에는 톤당 3,300불 정도까지 하던 게 이게 거의 뭐 연말에는 100불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재련 수수료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컸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재련 수수료, 스팟 재련 수수료 때문에 저희 연간 단위로 협상하는 벤치마크 재련 수수료도 올해 많이 빠지지 않겠느냐, 이 정도까지 빠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시장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아연 스파트시가 이렇게 폭락을 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공급 쪽에서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연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남미 쪽, 그러니까 뭐 멕시코, 볼리비아, 뭐 페루, 뭐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철강석 같은 경우도 브라질에서 코로나 발생 때문에 공급 차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연도 동일합니다. 이쪽 지역에 생산을 잘 못하다 보니까 공급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파티치를 많이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백신 투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공급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지역에 기존에 있던 강산들 말고
말고도 신규 강산들이 올해 가동을 개시하는 강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스팟TC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벤치마크 TC도 이제 올해 2월달부터 협상을 할 텐데, 저희는 예전에 2018년도에 스팟TC가 뭐 30불대까지 떨어졌던 사례가 있는데, 이때도 벤치마크 TC는 한 150불, 170불 정도는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스팟TC 100불 살짝 온다라서 뭐 BMTC가 이 정도 레벨까지 온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200불 이상에서 아마 타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작년에 3분기까지 핫했던 게 기금속 가격이 3분기까지 엄청 많이 올랐다가 이제 뭐 4분기 때 조정 받았다가 이제 은이 최근에 은이 또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요. 뭐 레딧에서 은 가격 너무 싸다 뭐 해가지고 이제 게시판에서 이제 되게 은 매수를 동조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지난주 하루 만에 10% 은 가격 오르고 막 그랬던 적이 있긴 한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희는 전반적으로 올해 특히 2분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많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에 유가가 워낙 많이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이 PPI가 되게 세게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뭐 조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같은 경우는 뭐 태양열을 포함해서 이쪽 신재생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수요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은 가격은 저희는 최소한 올해 동안에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뭐 8,000불까지 지금 올랐는데,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이미 이제 스팟TC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떨어져 있고, 벤치마크 TC도 올해 벤치마크 TC가 타결이 돼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재련소들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동률을 좀 떨어뜨릴 거고요. 가동률이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구리 쇼티지가 발생하는 거고, 거기에 반해서 뭐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되게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구리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지만 한 단계 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총기 같은 경우도 좀 작년에 미국 총기 신원 조회가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미국 자체 정국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이고요. 올해 이제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뭐 당장은 다른 현안들을 처리하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게 되면 총기 규제 얘기를 다시 이제 공론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가 공론화 되게 되면 다시 이제 미국 내 총기 사재기 수요가 발생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이런 탄환 수출 물량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뭐 추천 정보로 말씀드리는 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가 대형주 중에서는 최선호주로 포스코를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뭐 실적이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실적은 무난하게 나오는 상태인데, 이제 단지 올해 벤치마크 TC 협상에 대한 우려만 좀 큰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벤치마크 TC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스팟TC는 하반기로 가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2분기 때는 기금속 가격, 특히 은 가격 한번 충분히 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도 한번 저희는 지금 시점이면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풍산, 세아제강 이런 올해 실적 증가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